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원해방정식이 추가로 들어가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보강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합니다. 이 영상 잘 보셔서 원해방정식 마스터 해오세요. 본 수업 시간에 원해방정식을 언급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원해방정식입니다. 자, 원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원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원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평면 도형이야. 그러니까 평면상에 존재하는 도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평면상에 물론 공간상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정의는 자,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대충 이해는 갈 거야. 우리가 자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정점이다. 움직이지 않은 점을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고정점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평면상에 움직이지 않은 점을 하나 찍어서 그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그랬으니까 이르는 거리가 동일한 점들을 모두 모아서 연결을 하였다. 그게 바로 자치라는 거잖아. 그치? 연결을 하였더니 어떤 도형이 그려지더라? 원이 그려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용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점, 이르는 거리가 동일하다라고 할 때 이 기준이 되는 요 점, 이 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요 이르는 거리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끝까지지 이만큼을 우리는 반지름, 보통 R로 표시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치가 무엇을 그린다? 결과적으로 원이라는 도형을 그리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면상의 한 정점이라고 하였는데 그 정점이 결국은 중심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한 자치를 우리는 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자치이기 때문에 자치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거든. 자치의 방정식 구하는 거 우리 한번 해봤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은 어쨌거나 이 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치? 얘는 정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점. 얘는 움직이는 점, 동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움직이는 점을 x, y라고 했을 때 x와 y의 관계식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것이 곧 자취의 방정식이 되고 그 자취가 원이기 때문에 여기선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중심이 몇 컴마 몇인지 모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좌표상에 올려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움직이지 않는 정점을 내가 3,5라고 해볼게. 3,5. 자, 이르는 거리도 설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르는 거리는 뭐 대략 4라고 해볼까요? 4라는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움직이는 점을 x, y라고 했을 때 x, y와 3,5 사이의 거리가 무엇으로 일정해야 돼? 4로 일정해야 돼. 그걸 관계식으로 나타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x, y부터 3,5까지의 거리가 4로 일정하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x-3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4.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자, 루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양변 제곱합시다. 자, 양변 제곱하면 x-3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16인데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게요. 즉 16이 되겠지. 그지? 이 방정식을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중심이 3,5고 반지름이 몇인 4인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치? 내가 지금 한 얘기 일반화시켜서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중심을 내가 3,5로 내가 지금 예를 든 거거든. 내가 만약에 중심이 A, B다라고 하면은 중심이 A, B면서 X, Y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로 일정한 점들의 자취. 요거 한번 구해 볼게요. 그대로 일반화 시켜 보겠다고.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다. 자,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결국은 r로 일정하기 때문에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됐지? 나 한번 문제를 내볼게.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려우니까 예를 좀 많이 들게.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7. 자, 이거 보시면 중심이 몇 컴마 몇일까? 5 컴마 마이너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중심이 a 컴마 b잖아. 이 제곱 안에 있는 요식을 0 되게 하는 xy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은 마이너스 5 컴마 2가 되고 반지름을 7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7에 해당하는 위치가 r 제곱이기 때문에 r은 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루트 7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자,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중심이 마이너스 5,2니까 마이너스 5,2를 대략 찍고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니까 굉장히 숨이 차네. 어쨌거나 자, 반지름이 루트 7이니까 얘가 대략 2.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내려가겠지. 요 간격이 2니까 약간 더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림까지 그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없니? 없죠.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심이 0,0이래. 우리가 0,0인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다 라고 하면은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원이 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원. 중심이 0,0에 있으니까 식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그치? 식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이때 반지름이 1이면은 단위원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쁘게 그려지게 되겠죠. 됐지?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r,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전혀 없을 거야. 됐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전혀 없으시죠?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굉장히 예쁘게 식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걸 바로 알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원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표준형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 2차 함수 공부하실 때 표준형과 일반형이 존재했거든. 표준형은 잘 정리된 형태, 일반형은 전개한 형태. 원의 방정식에서도 잘 정리한 형태가 있다면 이걸 전개한 형태가 있어요. 전개를 하시게 되면 그 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형, 어쨌든 그 형을 일반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숫자로 예를 든 게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내가 쓴 요 원의 방정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보자마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5,2인 거 알 수 있고 반지름이 루트 7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 이런 형태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 얘를 이제 뭐 할 거야? 전개하실 거예요. 전개를 하시게 되면 이제 원의 방정식에 무슨 형이 나온다? 일반형이 나오게 되더라.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개하시게 되면 이거 전개하시는 습관을 항상 이렇게 하세요. x제곱 쓰시고요. y제곱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배의 앞에 뒤에를 연달아 쓰시면 더하기 10x 마이너스 4y가 되실 거예요. 자, 숫자를 연달아 쓰시게 되면 5의 제곱은 25, 2의 제곱은 4, 더하시면 29. 자, 7을 넘기니까 더하기 2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깔끔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죠? 깔끔한 형태는 아니야.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어쨌거나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x제곱항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y제곱항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1차항이 2개가 나올 거예요. x, y 각각. 그리고 상수항이 나오게 되더라. 됐죠? 자, 그래서 일반형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이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별로 보기 좋은 형태는 아니야. 왜냐하면은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전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바꾸는 걸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됐죠? 그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마침 일반형이 지금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요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됐지? x제곱이랑 10x가 보이네. 자, x제곱이랑 10x가 보여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y제곱이랑 마이너스 4y가 보여. 따라서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을 쓰게 되면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어. 자, 없던 29를 더했기 때문에 다시 빼줘야 원상복귀가 되고요. 원래 있던 22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뭉쳐서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세 개가 뭉쳐서 y 마이너스 2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7이니까 넘기시면 는 7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되지. 자, 그래서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완전 제곱식만 잘 만드시면 돼요. 이게 마치 이차함수의 그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것인가 그걸 고민하시면 되고 초반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바로 이렇게 건너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산이 좀 빠르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원의 방정식은 워낙에 계산이 많다 보니까 계산이 빠르면 유리한 건 사실이야. 됐지? 원의 방정식의 특징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직선 같은 경우에는 x, y에 대한 1차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x,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 y에 대한 2차식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어때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 무조건 1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3, 3이라 하더라도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어차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이거 두 개만 가지고는 부족하세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얘를 이런 형태로 고쳤는데 표준형으로 고쳤는데 이 부분이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가 지금 r제곱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셔야 돼요. 는 0이 되어도 안 돼. 반지름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가 정리를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런 원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r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0보다 반드시 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지? 사실은 이걸 공식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고치게 되면은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 되고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나머지 것들 이제 여기다가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하는 걸 쓰게 되면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거라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r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나는 그냥 공식으로 외우지 않아. 나 같으면 그냥 재빠르게 그냥 고칠래. 이거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 하실 때 이거 계산하신 다음에 얘가 0보다 큰지 얘가 0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뭐를 확인하는 거냐면은 얘가 0보다 작으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4배의 c가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실 자신이 있으시면은 외우시고 거기까지 용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고치세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됐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이론이에요.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건 직선은 두 점이 정해지면 하나의 직선으로 결정이 되지만 원은 두 점만 가지고는 하나의 원으로 결정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세 개의 점이 있어야지만 이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생기고 그때 이걸 연결했을 때 얘를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반드시 세 점이 주어져야 돼. x1, y1, x2, y2, x3, y3.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그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시게 되면은 라지 A랑 라지 B랑 라지 C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얘네가 미정계수야. 그러니까 세 점을 일반형에 대입하게 되면은 라지 A, B, C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돼. 됐니? 자, 그래서 세 점을 일반형에 대입하여 연립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세 문자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사실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 하지만 하실 수 있으리라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자, 두 번째는 외심을 구하는 거야. 왜냐면 외심이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그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그 외심을 구하는 방법 내가 두 가지 얘기해 줬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중심을 A, B라고 두고선 A, B부터 x1, y1까지 A, B부터 x2, y2까지 A, B부터 x3, y3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거 이용해서 연립하면은 A랑 B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치? 이렇게 푸는 거 하나. 두 번째, 외심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결국 외심이라는 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 그랬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왜냐하면은 원의 중심에서 삼각형의 변에 수선을 내리면은 얘가 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등분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말 그대로 세 변의 사실 세 변까지 갈 것도 없죠.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얘만 구하게 되면 얘가 결국 외심이 되기 때문에 외심만 구하게 되면 사실은 요것만 구하게 되면은 아무 점이나 잡아서 거리 구하면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요거는 말로 들으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문제를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뭐 팁까지는 아니고 조금 관찰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거 자리가 모자라네. 관찰력이 있는 친구들은 두 변이 직각인 경우 조금 이게 쓰기가 애매하네요. 위치가 조금 빼서 쓸게요. 두 변이 직각인 걸 관찰하는 경우 요거를 추가로 쓸게요. 이렇게 빼서 동그라미 세 번째 두 변이 직각인 경우 두 변이 직각이면은 나머지 한 변이 반드시 외접원의 무엇이 될까? 지름이 되기 때문에 그 둘의 중점을 잡게 되면 얘가 바로 외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사실 이거는 약간의 눈썰미가 필요하기도 한데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뭐 1,0이라고 잡고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 막상 또 예를 들려고 하니까 또 헷갈리네요. 보자. 하나, 둘. 2,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를 6,0이라고 할게요. 이러면은 직각이 되나 모르겠네. 볼게요. 2의 제곱은 1 곱하기 4 되는 것 같은데 요거 볼게요. 아니면 어떡하지? 자 볼게요. 보시면 얘랑 얘가 수직인 걸 관찰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은데 지금 요 기울기 보시게 되면은 2에서 1 빼면은 1분의 2에서 0 빼니까 2 기울기가 2라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은 6에서 2 빼면은 4분의 0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개 관찰이 되면은 얘가 수직이니까 1,0과 6,0의 정중앙이 원의 중심이 되겠구나. 이 둘의 중점은 2분의 7,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7,0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야. 따라서 2분의 7,0을 중심으로 하니까 x-2분의 7의 제곱 더하기 y-0이니까 y의 제곱이 되시고요. 반지름은 그냥 요 길이를 구하게 되면 얘가 반지름이겠지.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니까. 자, 그래서 1,0과 2분의 7,0 사이의 거리는 2분의 5가 될 거야. 그거 제곱해서 쓰시면은 4분의 25라고 적으시면 얘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사실 얘는 문제를 좀 봐야 조금 이해가 될 텐데 그냥 설명으로만 들으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어서 원의 방정식, 원의 축과 원의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축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접할 때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X축에 접할 수도 있고 Y축에 접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따로 빼서 공부를 하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X축에 접하는 경우를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X축에 접할 때에도 여기 접할 수도 있고 여기 접할 수도 있고 여기 접할 수도 있고 여기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접하게 되면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원의 중심을 A, B라고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어디에 접하든지 간에 중심이 A, B라면 공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A, B가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원의 반지름을 B라고 우겨도 상관이 없어. B가 양수기 때문에. 하지만 원의 중심이 여기가 이제 A, B일 경우에는 B가 음수기 때문에 반지름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원의 반지름이 B든 마이너스 B든 어쨌거나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B의 제곱이건 마이너스 B의 제곱이건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이건 그냥 B의 제곱이 들어간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실 때는 원의 중심이 A, B일 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의 제곱, 즉 Y의 중심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사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은 내가 B인지 마이너스 B인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 B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다 아우를 수 있게 되는 거지. B가 음수든 양수든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모두 양수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X축에 접할 때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됐지?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25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X축에 접하는 원일 거야. 한번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을 그리면 중심이 2,-5기 때문에 2,-5 찍어주신 다음에 반지름이 5잖아. 반지름이 5니까 요 간격이 딱 5가 되는 거거든. 그림이 아주 깔끔하게 X축에 접하게끔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요렇게 이제 X축에 접하는 원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Y축에 접하는 원. 자, Y축에 접하는 원도 크게 네 가지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2, 3, 4 보면 다 그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원이 좀 찌그러졌지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됐지? 이렇게 총 네 가지 경우를 따질 수가 있고 원의 중심을 다 똑같이 A,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A, B가 여기 있을 때는 원의 중심,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주장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A가 양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적어도 돼.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우선 쓸게요. A 제곱. 자, 그런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는 A가 음수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을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A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도 어쨌거나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식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 말이야. A를 전체 제곱하나 마이너스 A를 전체 제곱하나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그냥 A의 제곱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Y축에 접할 때에는 얘를 따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는 2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절대값을 붙이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경우에 한해서. 됐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9라고 나와 있을 때 요거 보자마자 요거 Y축에 접하는 원인가 봐 라고 바로 판단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얘의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3이어도 마찬가지야. 그치?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중심이 3,-5니까 3,-5는 요렇게 있겠죠? 내가 4사분면을 좋아하나 봐. 쟤랑 똑같이 중심이 4사분면이네. 그러면 지금 원의 중심이 3,-5고요. 반지름이 딱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딱 요 간격이 3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딱 요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X축, Y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사실 얘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아니다. 요렇게 쓸게요.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은 원이 역시 총 4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그지? 얘는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할 때에는 내가 A, B를 가지고 중심 A, B를 가지고 식을 세웠다면 요거는 내가 먼저 반지름을 가지고 먼저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반지름을 가지고. 자, 반지름을 가지고 식을 세우게 되면은 반지름은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니까 내가 요거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요. 여기도 R이 되거든. 여기도 R, 여기도 R. 기본적으로 얘가 정사각형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이 원의 방정식이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심은 r, r이 되겠죠. 반지름도 r이 되고요. 됐어요? 자, 그런데 2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에는 물론 반지름이 r인 게 변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중심은 -r, r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r이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r이 양수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r, r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고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시게 되면 당연히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래야지만 각각 0되게 하는 xy 값이 -r 플러스 r이라서 중심을 -r, r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3, 4분면에서 접할 때는 -r, -r이기 때문에 중심이 -r, -r이 돼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은 여기 중심은 r, -r이 되기 때문에 x-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에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식을 모두 분리시킬 수가 있어. X축, Y축에 접할 때에는 하나의 식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에는 반지름 R을 이용하여 각 사분면에 있는 원을 따로따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우선 이게 첫 번째 됐지? 자, 그런데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줄여볼게.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r, r과 -r, -r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직선이 결국은 y는 x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r, r과 여기 쓰지 않았지만 r, -r이겠죠. 자, 요거를 연결하시게 되면 얘는 y는 -x가 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2, 3을 지나래. 그럼 이 원은 무조건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치? 자, 그런데 내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봐.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4개의 식을 다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 거냐 이거야.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식의 케이스 분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줄이냐 하면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만약에 1사분면에 있거나 3사분면에 있는 원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존재를 해요. 그치?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원은 중심이 어디에 존재를 하느냐? Y는 -X 위에 존재를 해. 자, 그러면 우리가 평면좌표 문제 풀 때 많이 했었는데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어떻게 표시했냐면은 A, A라고 표시를 했고 Y는 -X 위에 있는 점을 A, -A 또는 -A, A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했잖아. 그치? 따라서 중심이 A, A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은 얘는 얘랑은 똑같지만 얘랑은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와.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어서 A가 만약에 3이랑 -3이 나왔다라고 해봐. 그럼 3이 나오면은 1사분면 원이 표현된 거고 -3이 나오면은 3사분면 원이 표현이 된 거니까 전혀 하자가 없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의 R은 양수 조건이 있지만 여기에서의 A는 양수 조건이 없어.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음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식이 3, 4분면의 원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활용성이 높죠. 이해되셨어요? 각각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1, 4분면과
3, 4부면의 원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니까. 말이 조금 꼬였어. 그지? 자, 그 다음에 2, 4부면과 4, 4부면에 위치한 원은 그냥 통합해서 a, 마이너스 a를 중심으로 둘 수가 있다고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도 질문이 들어와.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 하면은 이 식은 얘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 아니지.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r이 어떤 조건이 있었어? 양수란 조건이 있었지만 여기선 a가 양수란 조건이 없기 때문에 a가 양수로 나오느냐 음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원이 2, 4부면 원이 될 수도 있고 4, 4부면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을 압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원을 압축해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상황에 따라서 맞게 여러분들 취사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아폴로니우스의 원만 설명하고 이번 영상은 마칠게요. 자, 원의 방정식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까지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중요도가 살짝 떨어지기는 하는데 안 할 수 없어서 합니다.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1,0과 4,0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움직이는 점이니 고정된 점이니 고정된 점이에요.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A랑 B가 있는데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이 점 P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AP 대 BP가 2대 1을 유지하도록 움직인다라는 거야. 2대 1을 유지하도록. 자, 그러면 어차피 A랑 B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거 아니야? 여기 1,0, 4,0인데 2대 1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분점이나 외분점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분점은 3등분해서 요 점이 이제 내분점이 되겠죠? 그럼 AP 대 BP가 2대 1이 돼. 자, 근데 이 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야. 2대 1도 되지만 2대 1도 되고요. 2대 1도 되고요. 2대 1도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2대 1까지 가능하게 돼요. 여기만 있을까? 아래도 있어요. 2대 1 가능하고. 미안해. 2대 1이죠. 그지? 또 2대 1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야. 이 점들을 모두 연결을 하게 되면 무슨 도형을 그리더라? 원을 그리더라. 이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야. 얘도 결국 자취거든요. 이 x, y라는 건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며 움직이는 점이냐 하면 AP랑 BP가 무조건 2대 1을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관계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AP 대 BP 어차피 식에 루트가 들어가니까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시게 되면은 4배의 BP제곱이 AP제곱과 똑같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돼요.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4배의 BP제곱. 내가 점 P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x, y로 두고선 x, y부터 4, 0까지 거리의 제곱을 구해볼게요. 자, 4배의 자, BP제곱은 x-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P제곱은 자, x, y부터 1, 0까지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배의 자, 이 중괄호속을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넘어가시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3y제곱이 되시고요. 마이너스 32x인데 마이너스 2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0x가 돼요. 그 다음에 64에서 1이 넘어오니까 더하기 63이 될 거야. 계산 맞았겠지? 이거 x제곱, y제곱 앞에 개수가 3이지만 어차피 3으로 약분을 하시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1 이렇게 되고요. 요거 간단하게가 아니라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0x가 x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뭉쳐지고요. 그 다음에 y제곱 한 다음에 여기 지금 25기 때문에 21과 맞추려면은 여기 4가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지만 딱 넘어오면은 21이 되겠지. 그지? 똑같은 식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중심이 몇 컴마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5,0이 대략 여기가 4,0이니까 대충 한 이쯤에 있지 않겠니?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원이 그려지는데 지금 반지름을 제곱한 게 4니까 반지름은 2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2. 조금 지저분해서 안 보이죠? 요 길이가 2인 원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거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일반화 할 거예요. 일반화. 자, 일반화 하게 되면은 두 정점 A랑 B가 있을 때, 두 정점 A랑 B가 있을 때 AP 대 BP가 M 대 N을 유지하는 동점 P는 반드시 원을 그린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반드시 원을 그린다. 그 원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디테일을 잡아볼게요. 어떤 디테일 잡을 거냐 하면은 지금 M 대 N이라는 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M하고 N은 절대로 같으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 M하고 N하고 같으면 결론적으로 1대1이거든. 근데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1대1이라는 거는 중점 같은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점도 있을 거야. 이것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얘는 원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려져? 수직 이등분선이 그려지게 돼요. 수직 이등분선은 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원을 그린다라고 했는데 어떤 원, 어떤 모양의 원을 그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매번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징을 잡아보겠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2대1들의 점들을 다 모이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내분점이고요. 여기가 바로 외분점이야.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이 결과적으로 지름의 양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0과 4,0의 2대1 내분점은 3,0이에요. 그 다음에 외분점은 7,0이 된다라는 거야. 3과 7의 정중앙인 5,0이 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냥 원이 아니라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이 돼요.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이 된다. 자, 그러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매번 이런 식으로 자취의 방정식을 풀듯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분점, 외분점 빠르게 구해서 원의 방정식을 바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됐지? 아폴로니우스의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기하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냐면은 저 얘를 다시 한번 좀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두 점이 있을 때 어쨌거나 2대1을 유지하는 거잖아. 2대1을.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여기 2대1 지점이라고 해봐요. 2대1, 2대1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내가 만약에 삼각형 하나를 잡아볼게. 이렇게 잡게 되면은 여기가 2대1이고 얘도 2대1이니까 연결을 하게 되면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마찬가지로 다른 색으로 그 위에 삼각형을 잡아보시게 되면은 얘도 2대1인데 얘도 2대1이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도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쭉 만들었다라고 해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봐. 좀 모양이 이상하죠? 만들었다라고 해봐. 그러면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내분점 지점과 딱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얘랑 얘는 무조건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점 P가 M 대 N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지금 A고 B니까 요거 뭐 C라고 할까요? 자, C라고 했을 때 각 APC와 각 글씨가 이상하네. 각 APC와 움직이는 점 P입니다. 각 APC와 각 BPC가 각도로 움직이는 점 P의 자취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점 C도 고정된 점이에요. A랑 B랑 C가 고정돼 있을 때, 같은 선상에 고정되어 있을 때 이 비율대로 점 P가 각 APC랑 BPC가 같도록 그 같도록 하는 점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걔 또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됐지? 그러니까 여기 쓰면은 또
얘 대 얘가 얘 대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얘가는 똑같고 연결을 하게 되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지?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연결해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말이 꼬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원의 방정식의 한 절반, 한 40% 정도 얘기를 했어요. 뒷부분에 이제 접선이랑 현이랑 이런 것들 남았는데 거기는 조금 공식이 많아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마쳤고 요거 잘 공부하시고 연 이어서 파트 2도 올라갑니다. 그 영상까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끝.